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할 편영 PD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잠시만요. 어디 들렀다 오셨어요? 네, 마트 들렸답니다. 그럼 잠시만요. 촬영을 하러 온 제작진을 다짜고짜 멈춰 세웁니다. 좀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에. 네네. 제작 PD의 손에 뿌리는 건 소독용 알코올.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고 나서야 집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소독을 하시는군요. 그건 아닌데 요즘에 이렇게 하도 그 소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저도 좀 준비를 했어요. 죄송해요. 유수경 씨를 이토록 불안함에 떨게 하는 정체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감염 경로와 원인 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공포심은 더욱 큰데요. 마스크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시중에 마스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많이들 구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불안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관련 소식을 검색한다는 유 씨.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곳은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그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수. 어떤 건 그럴싸해서 보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제목 같은 거 보면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니까 이거 뭐야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데 읽다 보면 사실 뭐 설마 이러겠어라는 그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거 없는 민간요법도 터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 7통을 잘게 부순 뒤 커피처럼 끓여 마시면 완치된다는 식이 대표적입니다. 왜 또 마늘일까요? 7, 8쪽 찌는 게. 이게 그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증상이 비슷한 이번 우한 폐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글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삼시세끼 김치를 4분의 1포기씩 먹으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집에 있는 다소 황당무계한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집에 있는 그 라민을 손가락에 묻혀 코와 입, 손에 바르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한번 이렇게 살짝 발라보세요. 바이러스가 특정 연고오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얇게 바르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괜찮아요? 안 매우세요? 냄새가 향이 너무 독한데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방은 될 것 같나요? 이게 약간. 글쎄요, 이거 신빙성이 있는 예방법인지 의심이 좀 많이 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정보들이 인기를 끄는 건 그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6일 기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모두 23명입니다. 그런데 16번째 환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 전부터 천안, 아산 지역에 거주한다는 가짜뉴스가 돌며 지역민들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환자는 광주에 거주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속도보다 가짜뉴스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고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와 주장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원과 인천, 대전, 경주에서는 각각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시물이 일파만파 확산됐으며 평택에선 바이러스로
40대 중국인이 보건소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며 지역민들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또 안산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숙인으로 지하철역이 폐쇄됐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돌았습니다.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 제공이 가짜로 되면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SNS가 그걸 다 막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을 타고 번지는 가짜 뉴스들에선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국내 세계서열 3위인 대기업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최근 인터넷상에선 4번째 확진자가 이 빌딩에서 근무했다는 거짓 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들은 적은 예. 있고 이게 바로 옆에 건물이라는데 근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동네에 사람이 없죠. 아예 없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해당 메시지는 그룹 공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본사에서 전파한 것처럼 조작됐는데요. 보고는 안 믿을 수 없게 교묘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이 회사 직원들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지글처럼 이제 본사 공지글처럼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황당하죠. 왜냐면 저희가 항상 보는데 바글바글 나오는데 바글바글 사람들 출근하고 이런 만약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없이 난다면 진짜라면 진짜라면은 사실상 없죠. 자기 아무리 일보단 자기 목숨이 먼저인데. 이번엔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퍼졌던 가짜 문서입니다. 관공서의 공식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문서는 건강관리과라는 작성 부서부터 관련 보도자료 배포 같은 향후 계획까지 치밀하게 적혀 있는데요. 공문을 많이 접하는 제가 봐도 깜빡 속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퍼지는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직접 봤다거나 어디 사는 누구, 어디 병원, 빌딩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건데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난무하는 관련 루머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슈본 제작진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입니다. 울산 북구에 이제 감염 무료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문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크게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있습니다. 퍼진 글에는 감염자는 83년생 중국 여성으로 친정 우한을 방문했다 귀국했으며 다음날 오전 확진 여부가 판명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울산 지역엔 확진 환자가 없으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능동감시 대상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중이었던 상황.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역 최초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울산광역시청을 찾아 소문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연락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이제 직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구보건소에서 우리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소문에 언급된 북구엔 현재 의심 환자로 분류돼 조치한 건은 한 건도 없을 뿐더러 접촉자조차 없다는 설명. 허나 피해는 막심합니다. 보건소 전화 폭주가 되고 전화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시로 묻는 겁니다. 그럼 시에 여기에 또 폭주가 걸려버리죠. 그럼 일반 민원이 또 올 수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 정보보다가 어떤 그런 2차 피해가 이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말 그대로 업무방해네. 업무방해죠 완전히. 네. 도대체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된 걸까? 추측은 가능합니다. 울산 메시지가 올라오기 전날 인터넷상에는 부산 동래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다는 글이 떠돌았습니다. 울산 때와 똑같은 보고 형식의 글이었는데요. 그 글에서 지역과 병원 이름만 바뀐 채 다시 유포된 겁니다. 울산뿐만 아니고 뭐 다른 곳에도 뭐 여기저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막 뭐 이렇더라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밌나 보지 뭐. 아, 그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거. 그렇겠죠. 뭐 그거 아니면 뭐 있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울산시는 현재 허위 사실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문은 경기도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루머입니다. 소문에 언급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소문에 대해 들어본 듯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혹시 뭐 어디에서 이제 인터넷. 아빠가 인터넷 틀어놓은 걸 봤어요. 보고 좀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되게 우리 수원에 있는 거 알고 되게 불안했어요. 바로 근처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일단 기사를 봤을 땐 딱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봤을 때는. 소문은 이렇습니다. 보충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쓰러졌는데 증상이 이상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로고 기사 형식 게시물에 방송사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터라 더욱 신뢰가 가는 이걸 과연 사실일까? 진짜 뉴스인 줄 알고 되게 불안했는데 가짜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안심이 된 것 같아요. 가짜뉴스의 덜미가 잡힌 건 해당 언론사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체와 어색한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화면에다가 조작했어요? 네, 자막에 이렇게 딱 5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 조작된 화면을 본 사람들은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허위 조작 뉴스에 해당이 되는 거. 가짜 뉴스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네. 허위 조작 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조사 결과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작성자는 놀랍게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난삼아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됐고 처벌의 그 심각성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로고까지 도용하지 않았나. 어린 학생들이 아무래도 SNS 같은 데서 주목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소문은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의 특정 업소들을 다녀갔다는 루머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의 카드 사용 기록과 GPS를 근거로 분석된 동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3월 확진자가 강남에서 이동을 했던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SNS에서 퍼졌던 그런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강남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 번째 확진자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호텔, 식당 등 14군데 업소를 방문했다는데요.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일대를 며칠간 활보한 탓에 방문하지도 않은 9개 업소들이 방문한 장소로 잘못 알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26일 이제 그 확진자로 판명이 나고 27일 이제 질병본부와 우리 강남구가 그 확진자 이동 경로를 이제 밝혔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그 세 번째 확진 환자 이동 경로라는 작성돼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먼저 세 번째 확진자가 세 차례 방문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3번 확진자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네요. 이 3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갔던 곳인데 21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1일 1시경, 22일, 24일 세 번을 방문했어요. 지인과 같이. 지인이 치료를 받을 때 동행을 한 거라서 그냥 동행을 했다 그러고요.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또 다른 성형외과. SNS를 중심으로 이곳에도 세 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알려졌지만 건물 아까 그 병원하고 건물 크기도 비슷하고 상호명이 비슷해요. 이름이 발음 자체가 지금 거리상으로 한 13분 걸렸거든요. 먼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거리가 가깝고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그 여기서 SNS 상에서 이런 저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방문을 했다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여기를 방문했다라고 이제 SNS 상에서 그 퍼진 거죠. 거리상 가깝고 초성이 같다는 이유로 세 번째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은 곳이 방문지로 둔갑한 것입니다. 강남의 한 호텔. 이곳은 SNS상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투숙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호텔에 직접 문의해 보았습니다. 거기 정상 영업합니까? 네, 전화 주신 거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기 다름이 아니고 네네네. 뭐 SNS 상에서 어떤 그런 저기 소문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저희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거는? 네네. 문의 결과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실제 세 번째 확진자가 머문 호텔은 인근에 있는 다른 호텔이었습니다. 강남 쪽에 보면 이런 규모의 호텔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이 모여 있고 또 이게 상호명도 비슷한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또 이렇게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퍼진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거리상 가까운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가짜 뉴스의 피해 대상이 되었는데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의 전화와 예약 취소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강남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어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강남 구민들이 진짜 공포 수준의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침체까지 우려돼서 경찰 수사라는 이런 그 강력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장난삼아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올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 뉴스들.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조성된 불신과 불안이 반중 정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중국인 시부모님이 다녀갔다는 혜민 씨. 시부모님이 왔다 가셨다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왔다 가셨을까요? 저희 1월 21일 날 오셨다가 그 다음 주 이제 28일 날 가셨습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저희가 오셨으니까 어쨌든 손님이 오셨으니까 여행을 조금 다녔거든요. 그래서 23일부터는 이제 저희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요. 자가격리는 명절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6살 아들이 중국인 조부모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등원 자제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주 동안 등원을 못했고 이번 주에 못했고 이제 다음 주에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등원을 하기로 제 마음으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또 더 좀 계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혜민 씨는 어린이집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번지면서 택시 승차 거부나 폭행 시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아주 소수의 약간 중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전염병이나 병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그 발원지인 중국 자체를 조금 꺼려하고 또 중국인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 이런 가운데 모든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혜민 씨 생각은 어떨까요? 입국을 금지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국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일해갖고 그걸 이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의 왕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간과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좀 진정됐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까지. 네, 우선 당연히 병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지만 사람 간의 믿음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약간 요새 그 인터넷 너무 잘 발달되어서 그런지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뜨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도 보시고 있고. 네, 그 가짜뉴스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경찰은 시중에 유포된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데자부처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5년 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교담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인터넷엔 각종 괴담이 유통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는 단순 허위부터 메르스가 미군의 실험이다, 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만든 자작극이다라는 음모론도 난무했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 관리를 어렵게 해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가 돌며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다고 지목된 병원들도 문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6월 3일 날 이제 허위포 사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서 그때부터 취소한 게 지금 검진을 취소한 게 명단. 교육청에서도 이게 메르스 환자가 확진 환자가 병원에 있는 줄 알고 확인 전화 오고 그것도 이제 불안해서 이제 다 연기나 취소를. 지금의 상황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데요. 도대체 왜 바이러스의 유행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가시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정보의 어떤 공백이 오히려 이러한 가짜 뉴스를 낳은 그런 어떤 배경이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초기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환자의 동선을 좀 더 빨리 밝혔더라면 이런 가짜 뉴스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보 공백의 어떤 틈을 아마 기존의 SNS의 어떤 이용자들이 이 불필요한 어떤 정보를 양산하거나 또 지나친 어떤 염려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면서 가짜 뉴스 형태로 진행된 것 같아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을
최선의 예방책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때 루머가 파고들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필요한 정보를 가감없이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은 커져도 불안감은 커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정보 대응 절차,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는 중점 모니터링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신소위원회 상정하여 논의하며 시정 요구 의결한 정보 중 국내 사이트는 국내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를 또는 이용 해지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경각심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나친 공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